시간 동안 풀었어? 어디다가? 계산이 푼 적이 없어? 여기 가져올게요. 채점하고 질문할 때 체크하고. 조합을 다 했다고. 나머지는 이렇게 깨끗하지. 이따가 저거 기출문제 하다가 기출문제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일단 이것부터 넘어가는 것들을 끝내야 되겠고, 기본 문제부터 완벽히 해야지. 안 어려워. 얘기했잖아. 기본 유형이 뭐 엄청 쉬워서 기본 유형이 아니라 어려워서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 전형적인 문제가 기본 유형인 거지. 그 기본 유형은 어떻게든 다 풀어야지.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문제에서 누가 한두 개 맞추냐, 누가 세네 개 맞추냐의 싸움인 거고. 다는 말고 뭐라 그랬었지? 베이징만? 아니면 노멀만? 하라 그랬었나? 아무튼 다 하라고 했었어? 유형별 첫 문제 하라 그랬었어? 다 하기엔 또 너무 많을 것 같아서 100개 되면 또 안 해올 거라서 나보다 유형별로 첫 번째 문제 해보라고. 프린트는 가져왔어? 여기 뭐 시험지. 제가 숙제 냈거든요, 오늘 학교에서. 숙제가 뭐였는데? 저 프린트 프린트에서 뭘 쓰는 거였는데? 전체적으로 100문제를 다 풀려고 했었어? 어쨌든 그랬는데 학교에 두고 왔다? 어렵네. 채점 어느 정도 했지? 경우의 수 중에 먼저 질문할 거. 저 693이요. 693번. 책 종류 귀찮으니까 그냥 A, B, C, D로 A, B, C, D, E 책이 5종류가 있고 각각 몇 권씩이 있는데 총 22권이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우리는 4개를 뽑고 싶은 건데 조건이 칸은 종류별로 하나씩이란 말이겠네. 종류별로 1개씩 각 분야에서는 하나의 도서만 읽을 수 있다. 조건 나는 철학과 수학이 반드시 있는다. 그럼 A랑 C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네. 이 조건인 거야. 문제를 정리하자면 그냥 저 정도인 거지. 5종류의 책이 있었는데 각각의 종류별로 몇 권씩이 있고 각 종류별로 하나씩만 읽으라고 했고 철학, 수학, 즉 A랑 C는 무조건 읽어야 된다. 그럼 저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문제의 조건을 맞춰 갈 텐데 일단 우리가 종류별로 하나씩만 읽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선택은 어떤 종류를, 책을 아직 안 골라 어떤 종류를 읽을 건지 종류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지. 책 선택을 바로 할 수가 없어. 욕심을 버리고 어떤 종류를 할 건지 그 종류를 선택해야 돼. 그럼 그 종류를 선택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해야 되겠어? 조건 나까지 이제 신경 쓴다면 A랑 C는 무조건 읽어야 되는 종류의 책이잖아. 그러면 우리도 총 4권을 읽고 싶어. 즉 4종류인 거잖아. 종류를 한 번씩이니까. 총 4종류가 필요한데 우리는 A, C 두 종류는 이미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제외하고 남은 3개 중에서 2개만 내가 새로 추가로 뽑아야 될 거잖아. 읽어야 될 종류 선별을 먼저 해놓고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내가 읽어야 될 4종류의 책이 그 종류는 선택이 됐어. 아직 책은 안 골랐어. 그 4종류의 책이 다 선택이 됐어. 이제 그 다음은 각 종류별로 정말로 읽을 책을 이제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해버리면 안 되겠네. 그냥 해버리면은 이거 권수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권수가 뭐 다 똑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했을 건데 이 문제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다 나눠야 되는 거잖아. 첫 번째, 내가 A, C 말고 추가로 읽을 걸 B, D를 선택했을 경우 어쨌든 우리 3가지만 하면 되잖아. B, D, 그 다음에 B, E 그 다음에 마지막이 D, E일 때 이렇게 권수가 다 다르니까 그냥 따로따로 계산할 수밖에 없겠네. 첫 번째 내가 B, D를 읽을 거야. 즉 A, B, C, D 이렇게 4개를 읽을 거니까 각각의 종류별로 A에서는 내가 4개 중에 하나 경우의 수 4로 선택하고 4, 3, 3, 7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다른 문제 조건은 없지? 그럼 저렇게 그냥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겠네. 그 다음 두 번째는 A, B, C, E니까 A, B, C, E 하고 그 다음에 D이니까 A, C, D, E A, C, D니까 4, 3, 7, 5 이거 그냥 셋 다 더하면 되겠지? 근데 다 계산해서 더하기 귀찮잖아. 이거 결국에 더하기 계산은 공통인수 4, 3으로 묶어서 결국에는 3, 7이랑 3, 5랑 7, 5를 계산하면 되겠지? 어쨌든 그냥 저거는 이제 권수가 다 다르니까 따로따로 다 세볼 수밖에 없겠네. 또 경우의 수에서 188번 우리 저런 유형 위에도 방정식이 있었고 이거는 부등식이 있네. 3x 플러스 5y가 26보다 작은 자연수 xy 문제를 잘 봐야지. 변수의 종류가 무엇인지 여기서는 자연수 xy에 대해서 순서상의 개수 세라 그랬어. 이제 이런 거 그냥 일일이 세는 건데 우리가 좀이라도 시간 절약하려면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셀 거냐면 개수가 큰 애를 기준으로 세는 게 케이스가 작아서 더 빨라. 그래서 y가 1일 때 그냥 해야지 뭐. y가 2일 때 3일 때 5까지 일단 쓰긴 쓰지만 5일 때는 안 되겠지. 일단 하다가 가자. y가 1일 때는 결국 얘는 3x가 5가 넘어가서 21이네. 즉 x가 7 이하. 그러면 그냥 7개지. 순서상의 개수 7개.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3x 그 다음 10이 넘어가면 16. 얘는 5가 더 빼져서 11. 네 번째는 y가 4일 때 y가 5일 때는 아마 안 나오겠지만 써보면은 y가 4일 때는 3x가 5를 더 빼면은 6 5를 더 빼면 마지막은 1이야. 그래서 얘는 자연수 x가 안 나오지. 얘는 2개. 얘는 3분의 11이니까 이거 3.6이지? 그럼 3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x가 3분의 16, 이거 5.3인가? 5.3이니까 5개. 그래서 7, 5, 3, 2 겠네. 5일 때는 안 나오고 7, 5, 3, 2개. 그래서 하면 되겠지. 또 없으면 다음 순열.
사실 저 도로망은 1학년 내용이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거긴 한데 1학년 수준으로도 할 수는 있어서 여기 있는 거긴 해. 근데 이거 원래는 확통 선택 과목에서 주로 다루는 게 길찾기인데 1, 2, 3, 4, 5, 1, 2, 3, 4 너무 넓게 했네. 일단 우리가 도로망에서 최단 거리로 간다는 것은 최대한 돌아감이 없이 바로 가야 돼. 즉 우리가 A에서 B까지 가고 싶어. 가운데 3개, 가운데 3개. 그럼 어떻게 가야지 얘는 최단 거리로 갈까? 얘가 최단 거리로 간다는 것은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 왼쪽으로 가면은 최단 거리가 안 될 거야. 그 다음에 무조건 위로만 가야 돼. 아래로 가버리면 최단 거리가 안 돼.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할 때 최단 거리로 도달하려면 무조건 오른쪽 혹은 위로만 가야 돼. 그럼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될 거고 위로 몇 번 가서 저기에 도착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떻게 가볼까? A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갔다는 의미는 뭐냐? 오른쪽으로 2번 가고 위로 1번 가고 오른쪽 1번 위로 1번 오른쪽 1번 위로 2번을 간 거야. 그럼 결국에 얘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을 그냥 기호로 A라고 부르고 위로 간다는 걸 기호로 B라고 불렀어. 그럼 얘는 A 4개랑 똑같은 A야. 구별하지 않는 똑같은 A 4개와 B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거는 1학년 내용이 아니야.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 그래서 전체 8팩을 중복되는 거 4팩 4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1학년 내용에서 이걸 할 수는 있어. 어떻게 할 거냐? 직접 경우의 수를 세는 건데 정말 하나하나 세는 게 아니라 얘는 경로마다 개수를 세서 합의 법칙을 계속 이용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A에서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얼마겠어? 그냥 1이야. 그럼 A에서 또 여기까지 가는 것도 1이지. 근데 이 1의 의미는 여기 있었던 1이 그냥 무조건 오른쪽으로밖에 못 가니까 이 1 그대로 1인 거야. 처음 A부터 1 센 게 아니라 이 바로 직전의 점 여기서부터 갈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한 개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 1이야. 여기도 1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A에서 위로 가는 거 1이지.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할 거냐면 A에서 여기로 갈 걸 셀 건데 여기로 간다는 건 결국 직전에 여기서 오거나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내가 어떻게 계산하면 돼? 2. 그냥 얘랑 얘를 더하면 되잖아. 여기서 오거나 결국 얘는 덧셈으로 계속 숫자 계산만 하는 거야. 그럼 이거 3. 일단 P 또는 Q를 지나니까 내가 따로따로 해볼까? 첫 번째 P를 지나는 경우의 수 셀 거고 두 번째 Q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일단 세볼 거야. 그럼 P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셀 거면 여기까지만 고려해야 되겠네. 일단 저거랑 그 다음에 여기도 1이었겠지. 여기서밖에 못 가니까. 그 다음 여기로 갈 때는 둘 더해서 3이야. 여기로 갈 때 둘 더해서 6이야. 즉 A에서 P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은 6개인 거야. 이런 식으로 P에서 여전히 B까지 이어갈 거야. 그럼 P가 여기 있었어.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그대로 6이야. 여기서밖에 못 오니까. 우리 지금 P를 지나는 경우를 하고 있어서. 그럼 여기 위로 가는 것도 6이지. 6이지. 그럼 더해서 12, 더해서 18, 더해서 18, 더해서 36 이렇게 덧셈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P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36개. 이런 식으로 Q도 세면 되지. 그럼 Q가 얼마 나왔어? 그럼 답은 2개 더해서 끝나면 안 돼. 왜 끝나면 안 될까? 아, 얘는 끝나도 되겠다. 근데 원래는 끝나면 안 될 거야. 왜? 얘를 동시에 지날 수 있는지 항상 검토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PQ를 동시에 지나서 최단 거리로 갈 수 없지. 그러면 얘는 그냥 둘 더하면 답이겠네. 근데 만약에 Q라는 점이 이게 아니라 뭐 여기 있는 점이었어. 그래도 안 되네. Q가 한 칸만 위였어. Q가 한 칸만 위였으면은 PQ를 동시에 지나는 경우의 수도 존재하지. 그때는 그걸 세 번째 빼줘야 돼. 근데 여기서는 PQ를 동시에 안 지나니까 그냥 2개만 더해서 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길찾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숫자 덧셈 문제인 거야. 하나하나 개수를 센 다음에 계속 더해가는 거. 경우의 수도 없지.
순열 저 721이요. 7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A와 B가 모두 C와 이웃하지 않도록 저 말을 해석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네. 문자 A부터 G까지 2, 4, 6, 7개네. 7개의 문자가 있어. 근데 문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지. A와 B가 모두 C와 이웃하지 않는다. 그 경우의 수 그냥 구하래. 문제는 심플하긴 한데 저걸 이해를 해야 돼. 저게 무슨 말일까? A와 B가 모두 C와 이웃하지 않는다. 그냥 A도 C랑 이웃하지 않고 B도 C랑 이웃하지 않는 거지. 즉 A, C 이웃하면 안 되고 B, C 이웃하면 안 된다. 그냥 그 말인 거잖아. A와 B가 모두 C와 이웃하지 않는다. 근데 A, B는 이웃하든 말든 얘는 상관없다는 말이겠지? A와 B가 모두 C와 이웃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세봐야 돼. 어떻게 셀까? 접근 방법에 따라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볼까? C 옆에 짝꿍을 채워버려? 첫 번째, C가 끝에 있을 때. 두 번째, 그게 아닐 때. 끝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누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C가 끝에 있을 때, 예를 들어 C가 맨 앞에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옆에 짝꿍만 내가 정하면 되지. 바로 옆에 두 번째 있을 짝꿍을 정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개야? A랑 B가 오면 안 되잖아. A, B, C 3개 빼고 4개. 경우의 수 4겠네. 4 곱하기. 그 다음 그냥 자유롭게 배열하면 되지 않아? 아무렇게나? 남아있는 게 지금 5개잖아. 내가 2개 배열했으니까. 남은 5개를 자유롭게 5팩으로 배열하면 되겠지. 그러면 A와 B가 다 C랑 이웃하지 않는 거 맞지? 근데 C가 맨 앞에 있을 때 했어. 맨 뒤에 있을 때도 있겠네. 곱하기 2 해주면 되지? 경우의 수 똑같을 거니까. C가 맨 뒤에 있을 때도. 그러면 C가 끝에 있는 상황 해결했어. C가 여기 있거나 C가 여기 있는 거를 동시에 해결했지. 2 곱하면서. 그 다음 C가 끝이 아니야. 즉 C가 가운데 두 번째부터 뭐 6번째 가운데 있어. 그때 어떻게 하는데 C의 양옆에 2명의 짝꿍을 정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 정하는 경우의 수 뭐겠어? 이거 정하는 경우의 수는 A, B 없어야 되지. 그럼 A, B 없이 그럼 A, B, C 3개 빼기 4개 중에서 내가 2개를 순서 있게 골라버리면 자리 바꾸는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바로 순서 있게 골라버리면 되지. 첫 번째 C의 왼쪽, C의 오른쪽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남은 문자가 몇 개야? 3개 문자 썼으니까 문자가 4개가 더 남았네. 그럼 총 5개의 문자인 거야. 얘 한 묶음으로 묶었어. 총 5개의 문자를 5팩 배열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C가 맨 뒤에 오는 거 안 겹치지 얘랑 안 겹치면서 다 세지는 거잖아. 조건에 맞도록. A와 이웃하지도 않고 B랑 이웃하지도 않고. 그럼 답은 2개를 다시 더하면 되겠네. 나는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풀이 방법은 여러 개일 거야. 다른 식으로도 뭐 계획 세워서 풀 수도 있을 거고. 푸는 방법은 많을 거니까. 다음 또 우리 여기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못 갔었나? 했었는데 이제 넌 자고 있었겠네? 쟤는 사실 문제가 좀 특이한데 일단 얘네들의 연결 상태를 봐야 되는 문제였던 거야. A는 B랑은 안 연결돼 있지만 밑에 있는 C, D이랑은 다 돼 있어.
B도 마찬가지야. A랑 연결이 안 돼 있지만 밑에 CD는 다 연결되어 있어. 즉 A랑 B만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 다음 밑에 애들은 C는 어때? C는 A, B랑 위에는 다 연결이 됐지만 옆으로 D, E로는 다 연결이 안 돼 있어. D도 그렇고 E도 그래. 결국 얘네들은 두 개의 그룹을 나눠서 생각해보라는 거였어. 위에 있는 그룹 A, B, 밑에 있는 그룹 C, D, E. 그냥 편의상 얘를 1번 그룹, 2번 그룹이라고 했어. 그럼 이 5개를 내가 모두 그때 서율이 네가 이거 뭐라 그러지 않았어? 가다가 꺾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누가 이랬었는데? 누가 그랬지? 아무튼 문제가 좀 허점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얘는 그렇게 그 길을 꺾어가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을 거야. 꺾어가는 거 아니고 그냥 직선 상태로만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우리가 순서를 잡아야 될까? 밑에는 총 3개의 도시가 있고 위에는 2개의 도시가 있어. 1번 그룹 사이로는 못 가. 2번 그룹 사이로는 못 가. 하지만 1번에서는 둘 다 2번 3개에 자유롭게 다 갈 수 있어. 2번도 얘네 셋 다 1번 2개에 자유롭게 다 갈 수 있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첫 번째 도시가 2번 그룹에서 나와야 돼. 그 다음 1번, 2번, 1번, 2번. 이 순서대로 여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2번끼리는 여행을 못 가고 1번끼리는 옆으로 못 가니까.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2번 그룹에 있는 세 도시를 2번 그룹에 가야 될 자리에만 배열할 거야. 그럼 3개의 문자를 3개의 자리에 배열할 거니까 3팩이지. 또 1번 그룹은 1번 자리에만 배열해야 돼. 2개의 문자를 2개의 자리에만 배열할 거니까 2팩이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의도가 저거였는데 약간 허점은 있어. 문제를 더 세밀하게 다듬었어야 됐지. 뭐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는 직선으로만 이동한다고 이런 말을 붙이거나 뭔가 더 있어야지 완벽한 문제였을 것 같지만 저렇게 풀라는 뜻의 문제였겠지. 또 없으면 다음 조합. 질문할 거 없어? 저 764요. 764번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상황의 문제네. 다른 단어도 그렇지만 경우의 수는 특히 한글을 한자 한자 다 잘 읽어야 돼. 문제에서 뭐 서로 다른인지 서로 구별할 수 없는 같은인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여기서는 서로 다른 빨간색 꼭 5개, 빨간색이 5개가 있고 파란색이 4개가 있어. 근데 얘네들은 다 서로 달라. 서로 다른 빨간색, 서로 다른 파란색이 있다라고 했고 여기서 하나를 꺼낸 후에 다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을 때 두 번째로 나중에 꺼낸 3개의 공에서 빨간색 공의 개수가 파란색 공의 개수보다 많도록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안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지 않는다 라고 했네. 맨 처음 내가 1개의 공을 꺼냈어. 그 다음에 다시 3개의 공을 꺼냈어. 그 다음 문제가 원하는 건 나중에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빨간색 공의 개수가 파란색 공의 개수보다 더 많도록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를 세보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얘는 맨 처음에 내가 어떤 색 공을 꺼내는지에 따라서 남아있는 8개의 공의 그 분포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나눠야지. 내가 맨 처음에 빨간색을 뽑았을 때, 맨 처음에 하나 뽑았을 때가 파란색을 뽑았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야 되고 첫 번째, 내가 빨간색을 뽑았을 때는 일단 빨간색을 맨 처음 하나를 뽑긴 해야 되니까 그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왜냐면 서로 다른 빨간색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서로 구별할 수 없는 같은 빨간색이라 그랬으면은 내가 빨간색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는 1인 거야. 근데 서로 다른 빨간색이니까 이 5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도 경우의 수 5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빨간색 하나 뽑았어.
그럼 현재 분포가 어떻게 바뀌었어? 빨간색이 4개, 파란색이 4개 남은 상황이야. 이 8개 남은 상황에서 내가 3개를 뽑았을 때 빨간색의 개수가 더 많도록 뽑아야 돼. 그럼 어떻게 뽑아야지 빨간색이 많겠어? 빨간색이 3개, 파란색 0개, 그다음 빨간색 2개, 파란색 1개. 이렇게 뽑는 두 가지 경우가 빨간색의 개수가 더 많아지게 내가 뽑아버린 거잖아. 그럼 먼저 빨간색만 3개 뽑는 경우의 수 어떻게 계산하면 돼? 4개 남았잖아. 내가 하나 처음에 빨간색 뽑아서 4개 남은 것 중에 3개를 순서 없이 그냥 뽑아야 되겠지? 내가 배열하는 거 아니었잖아. 그냥 뽑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합으로 빨간색 4개 중에 3개를 뽑았어. 나 파란색은 안 뽑으니까 안 써도 되지. 그거랑 빨간색 2개, 파란색 하나 뽑을 거야. 빨간색 4개 중에 2개 뽑아야지. 4C. 그 다음 파란색 4개 중에 하나 뽑아야지. 4C1 써도 되고 그냥 4라고만 써도 되는데 그냥 4C1 쓸까? 이건 다 C니까 얘도 4C1을 써. 얘네들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야 계산? 얘랑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랑 얘는 곱해야 되지. 빨간색 2개 뽑고 파란색 하나 뽑는 거니까 그럼 얘랑 얘는 더해야지. 첫 번째 이거나 두 번째인 거니까. 그래서 얘를 5를 곱하면 첫 번째, 내가 맨 처음에 빨간색을 뽑는 경우의 수가 세진 거야. 그럼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도 하면 되겠지. 두 번째 내가 파란색을 뽑는 경우, 첫 번째 뽑았을 때, 그럼 첫 번째 내가 파란색을 뽑았을 때 경우의 수 4 발생하고, 그리고 이때 남은 분포는 빨간색 5개, 파란색 3개가 남아있는 분포잖아. 그럼 이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빨간색을 더 많이 뽑아야 되니까 얘도 3개, 0개, 2개, 1개 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똑같이 얘는 5C3 더하기 얘는 5C2 곱하기 3C1인 거지. 답은 1번, 2번 다시 더해야 되겠지? 첫 번째 경우 또는 두 번째 경우 한 거니까. 저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해야 돼. 문제를 읽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면서 잘 해야 될 텐데. 또 칠백 792번에서는 우리 평행사변형의 개수 세는 걸 우리 다뤘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사다리꼴의 개수를 물어봤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평행사변형만 다뤘었어, 유형에서. 그럼 좀 더 생각을 더 해서 사다리꼴이 되려면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해봐야 되겠지. 일단 맨 위에 가로선이 4개 있지. 평행선이 4개가 있고, 그 다음 왼쪽에서 내려오는 게 2개가 있고, 오른쪽에서 내려가는 게 3개가 있는 평행선이네.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저기서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일단 우리 사다리꼴은 둘째 치고 평행사변형의 개수부터 세볼까?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어떻게 세야 돼? 여기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세는 방법이 있었잖아. 평행사변형은 내가 평행선을 선택하는 거지. 그러면 위에 4개 중에서 내가 2개의 평행선을 선택하고 얘네로 할 거면은 2개 중에 2개를 했을 때와 또 위에 4개 중에 2개를 하고 얘네 3개 중에 2개를 했을 때와 또 얘네 2개 중에 2개와 얘네 3개 중에 2개를 했을 때가 평행사변형의 개수겠네. 이건 우리가 다뤘었던 유형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세는 거였어.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개수를 세래. 사다리꼴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럼 일단 뭔지 생각이 안 잡히면 내가 저기서 사다리꼴 모양을 한번 찾아봐. 어떻게 생겨야 사다리꼴이야? 눈에 보이는 사다리꼴이 있지 않아? 아무거나? 대충 가운데에 해볼까? 뭐 이런 정도가 사다리꼴이잖아. 우리 사다리꼴이라는 게 정의가 뭐야? 마주보는 한 쌍만 평행한 게 사다리꼴이잖아. 예를 들어 저런 거야. 그럼 저런 거를 우리가 평행사변형 세는 방법처럼 셀 건데 그럼 저 사다리꼴의 개수 어떻게 세야 되겠어?
사다리꼴의 개수는 이게 힌트잖아. 먼저 내가 어디서 몇 개를 골라. 예를 들어 내가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골랐으니까 얘가 만들어졌겠어. 4개 중에 2개. 이 4개 중에 2개를 골랐어. 그리고 왼쪽에 2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 또 오른쪽에 3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 그래서 만들어진 사다리꼴인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사다리꼴이겠네. 그럼 얘랑 또 사다리꼴 어떻게 나오겠어? 쟤랑 똑같잖아. 지금 3개의 그룹 중에서 편의상 이거 A 그룹, 이거 B 그룹, 얘를 B 그룹, 얘를 C 그룹 하자. 얘는 뭘 센 거야 내가? A 그룹에서 2개,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 이렇게 센 거잖아. 그 다음 또 이제 어떻게 세면 돼? C에서 2개. 그치, 그런 식으로 다 세면 되지. C에서만 2개 했어. 나머지는 하나씩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씩 이렇게 세고, 한 번 더 마지막 B에서 2개 안 했지. B에서 2개 하고 나머지 C에서 하나, A에서 하나 이렇게 세면 사다리꼴이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배운 적이 없었잖아, 직접적으로는. 하지만 평행사변형을 세는 방법을 떠올려서 이렇게 사다리꼴 세는 방법도 해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 근데 뭐 이제라도 방법을 알았으니까 까먹지 말고 사다리꼴 나오면 셀 수 있어야지. 사실 나도 사다리꼴 세라는 거 오랜만에 봐서 그냥 지금 찾은 거야. 나도 미리 외우고 있지 않았어, 사다리꼴 세는 방법을. 또 질문할 거 없으면 이제 우리 지난 교재 행렬 마무리할까? 몇 문제 안 남았었지, 숙제. 한 장이었지. 9페이지, 105, 106페이지. 우리 마지막 문제를 같이 수업 시간 했었고, 나머지 중에 질문할 거 323이요. 123번. 진입 판정이 어렵지? 어려우니까 뭐 별 방법 없어. 평소에 많이 단련해서 시험 때 나오면 맞으면 재빨리 식 변형해서 맞는지 확인하고, 틀릴 것 같으면 재빨리 발레를 먼저 찾아보고. 왜냐면 틀렸을 때 우리가 식을 통해서 이건 절대 100% 틀렸다라고 확신하기가 힘들어서 그래. 발레를 찾는 게 100% 정확한 틀린 거라서 발레를 찾아야지 정확히 푸는 건데, 발레 찾는 게 쉽게 안 되지. 많이 해서 경험이 쌓여야지.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맞는 발레가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이 발레 찾는 걸 해봐야 돼. 323번은 그래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문제에서 특정 조건이 걸려 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걸 풀어라는 게 어려운 거야. 아무 조건이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옳은 것을 골라라가 그래서 좀 더 쉬워. 왜냐면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정말 보기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먼저 기억부터. 제가 제래. 이거 그냥 안 해도 되지. 이거 맞잖아. 직접 전개하면 맞잖아. 근데 이거 직접 전개할 필요도 없다 그랬는데 왜 그랬어? 우리가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행렬에서 저게 안 되는 이유.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유는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곱셈 공식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했지. 하지만 단위 행렬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단위 행렬이 들어가면 그 어떤 행렬과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단위 행렬이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곱셈 공식 인수분해가 성립하는 거야. 우리 이거 x 플러스 1, x 빼기 1 곱셈 공식이랑 똑같잖아. x제곱 빼기 1이랑. 그래서 저거는 내가 직접 전개할 시간도 아까워. 보자마자 그냥 바로 맞는 거야. 단위 행렬이니까. 니은은 a 5제곱과 세제곱이 2라는 거 이용해서 a를 찾으래. 그럼 이 사실로 출발해서 내가 a가 결국에는 단위 행렬이 돼버린다는 걸 밝혀내야 돼. 어떻게 밝혀낼까? a5는 어떻게 생겼겠어?
A 5제곱이 되려면 A를 5번 곱하는 거야. 그럼 나는 A를 3번 곱하고 A를 2번 곱한 걸 곱할 거야. 그러면 A 5제곱이지. 근데 A 세제곱의 정체가 뭐니까? A 세제곱의 정체가 2. A 5제곱의 정체도 2. 따라서 A 제곱이 뭐야? A 제곱이 2가 돼버리지. 그럼 또 이제 뭐 하면 돼? A 세제곱을 내가 파헤치면 되잖아. A 세제곱은 A를 3번 곱한 거야. A 2번 곱한 거랑 A 하나짜리랑 다시 곱할 거야. 근데 A 세제곱이 2였잖아. 그리고 방금 A 제곱이 2라는 거 내가 밝혀냈잖아. 따라서 A가 2가 저절로 돼버리는 거지. 주어진 이것만 계속 정리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맞는 건지를 우리가 찾았잖아. 이유는 맞는 거네. 그 다음 디귿은 그냥 보자마자 틀린 거지. 왜 틀린 걸까? 우리 진입판정 문제는 이 문제 출제자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면 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다가 저렇게 주장하고 있을까를. 이 사람은 왜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 아마도 이 사람은 제곱해서 영행렬이 되니까 안에 있는 게 영행렬이라고 했으니까 A랑 2랑 같다라고 주장을 했을 거야. 이 사람의 생각에는 오류가 있어 없어? 오류가 있잖아.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이거. 달래 찾아볼 필요도 없어. 우리 제곱해서 0이라고 안에 있는 게 0이라고 안 배웠잖아. 행렬은 그게 아니야. 행렬은 일단 시작은 곱해서 0 된다 그래서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0이다가 행렬에서는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당연히 제곱해서 0이라 그래서 그게 0인 게 아닌 거야 행렬은. 그럼 얘는 무조건 틀린 발레가 존재해. 내가 찾을 필요도 없어. 얘는 무조건 틀린 거야. 저런 식으로 맞는 건 재빨리 정리하고 틀린 거는 발레를 찾거나 아니면 정말 100% 틀린 거라고 네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나. 질문할 거. 없으면 우리 교재는 끝났는데 다들 덜한 사람들이 많을 거야 단원마다. 근데 단원마다 끝나는 대로 나한테 틀린 문제 번호 보내. 계산실수 말고 몰라서 틀린 것만 오답노트 만들어서 줄 테니까. 우리 세교재 이제 하게 되면은 또 한동안 부등식 방정식만 계속 할 텐데 그럼 경우에서 또 까먹을 거야. 행률도 또 까먹을 거야. 안 까먹으려면 우리 오답노트 문제들 슬슬 다 풀어봐야겠지. 서서히. 우리가 이 세교재 방정식 부등식 하고 있을 때 오답노트 경우의 수를 해야지 경우의 수를 안 까먹을 거고, 또 그 다음에 행렬도 오답노트를 해야지 안 까먹을 거니까 좀 끝내고 오답노트 만들게 번호를 보내. 지금 맨날 앞에서 조냐. 어? 10분 후에 쉬는 시간입니다. 네, 그 파병 가고. 우리 지금까지는 워밍업을 했어. 정말 기본 유형만 한 거야.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기본 유형을 했어. 이제는 우리 4월에도 했다시피 한 대 기출문제 위주를 할 거야. 당연히 어렵겠지. 어려워도 해야지. 일단 개념은 우리 또 안 봐도 되지. 저 중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될 만한 개념이 뭐가 있을까? 사실 방정식은 그냥 인수분해가 전부니까 인수분해 열심히 하고 근각계수의 관계 쓰고 켤레근 또 항상 쓰는 게 아닌 거 주의하면서 켤레근 쓰고 오메가 문제 푸는 방법 정해져 있는 대로 풀고 4차도 인수분해하고 특별한 거 보기차식 뭐 상반식 다 인수분해지. 결국에 방정식은 얼마나 인수분해를 잘하냐의 싸움인 거야. 기출문제 바로 풀어볼까? 문제 4개 중에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거
문제들 상태가 다 고만고만 하네. 첫 번째 문제 하는 게 낫겠다. 다 비슷하지만 첫 번째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작년 문제 11번 객관식 문제. 저 정도면 평범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정답률이 한 70%, 80%는 되지 않았을까? 1번. 뭐 하는 거야, 너? 맨날 내가 번호를 대충 말해줘야 돼. 알려줘야 되는 거야? 되겠으면 개념이라도 다시 한번 뒤져봐. 이거 얼마나 개념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풀릴까. 이 식 이름이 뭐야? 삼각관정이죠. 상관식을 너 이렇게 풀어? 아니, 누가 그래? 다 까먹었죠. 아니 공부 얼마나 안 했어? 그니까 X 이거 가지고 이걸로 나누고 그건데 너 왜 인수 내려고 했어? 했는데 X 똑같이 이거 하고 있어요. 아니었어. 구호는 달라도 돼. 뭘 몰라서 그냥 수차례를 모르는 거야? 잘 깼지.
1번 어려운 문제 아니지.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보자마자 바로 안 풀렸다. 그 말은 지금까지 공부가 얼마나 빈약했나, 혹은 개념이 얼마나 완벽하지 않아서 다 까먹은 상태인가 라는 현 주소인 거야. 이거 보자마자 상반식이잖아. 상반식 푸는 방법 2차항으로 묶은 거. 우리 인수분해 할 때는 묶는 거였어. 방정식은 묶어도 되고 아니면 나눠도 돼. 어차피 나눠서 다시 곱할 바에 그냥 묶어버려도 되지. 인수분해처럼 그냥 묶어버리면 2차항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써졌으면 이 상반식 푸는 방법이 있었잖아. 짝지어서 치환해야 되는 거. 우리 x제곱이랑 x제곱분의 1을 짝지을 건데 마이너스 2x랑 플러스 x분의 2가 부호가 다르지. 그걸 생각하면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1로 변형해야 되는 거지. 플러스 2라고 변형하고, 그 다음 저 1차랑 쟤네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x분의 1이겠지. 그 다음 상수항 마이너스 5가 남았네. 이거 굳이 t라고 안 써도 되지. 마음속으로만 저거 t인 척 하면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인수분해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니까 t 마이너스 3이랑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x 곱해서 x를 하나씩 곱하면 x제곱 내림차순으로 순서 바꾸면은 얘랑 얘가 나오는 거. 우린 여기서 실근만 찾으면 돼. 실근은 어디 있겠어? 둘 다 실근인데? 왜 둘 다 실근이야? 보자마자. 원래 판별식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해공식 쓰거나 뭐 판별식 쓰거나 인수분해 하거나. 근데 보자마자 얘가 실근임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왜 실근이겠어? 상수항이 음수라서. 상수항이 음수면, 물론 2차 계수가 양수일 때야. 2차 계수가 양수일 때 상수항이 음수면 보자마자 무조건 얘는 실근 갖는 거야. 왜? 판별식이 뭐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상수항이 음수라는 것의 의미는 ac의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라는 거잖아. a는 지금 플러스로 맞춰놓은 상태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양수인 거지. 그래서 상수항이 음수면 무조건 실근이야. 결국 얘는 실근의 개수가 4개 있는 거네. A1부터 A4까지 있는 거네. A1부터 A4까지 절대값 더하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냥 근해공식 써서 해야 되나? 아니, 근해공식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없겠네. 왜냐하면 상수항이 음수라서 얘는 항상 실근을 갖는 거고, 게다가 뭐야? 게다가 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은 음수잖아. 그럼 결국 절대값 4개 중에 2개는 그냥 풀리고 2개는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그러면 그냥 근해공식 안 쓰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지? 그냥 근해공식 쓰면 되지 뭐. 근해공식 쓰면 첫 번째 근은 2분의 3 뿔마 루트 9 더하기 4 13인가? 두 번째 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더하기 5야? 1 더하기 4? 니까 5? 이 중에 양수인 거, 플러스인 거는 양수. 3 마이너스 루트 13이 근데 얘는 부호가 뭐겠어? 3은 루트 9니까 이거 음수지. 이거 음수니까 절대값 풀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네. 그 다음 두 번째 근 얘네들도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의 부호는 얘는 양수지. 그냥 루트 5가 2점 얼마잖아. 양수고. 근데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는 무조건 음수잖아. 그래서 절대값 풀 때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네. 그럼 답은 이렇게 4개를 더하라는 거지. 이렇게 4개 그냥 더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니까 쉬었다가